지금부터 부위별 통증 완화에 좋은 운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어깨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어깨가 아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회장근개 질환인데요. 이거는 지나치게 일을 많이 했거나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50대에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얘기하는 50견이라는 건데 50견 같은 경우는 어깨 근육이 파열되거나 아니면 굳어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어깨에 있는 근육을 늘리는 것보다 어깨의 가용 범위를 늘리는 게 좋아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유일하게 몸 전체 360도가 다 돌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어깨 근육인데요. 이러한 어깨를 항상 움츠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깨 근육이 수축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실제 펴거나 움직여야 할 때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가용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어깨 운동 중에서 회전근개에 좋은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양손에 주먹을 쥐시고 그 상태에서 내 몸 쪽으로 다 잡아당기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자, 이때 팔꿈치가 최대한 어디? 내 몸과 가까이 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다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어깨 통증이 있을 때 가볍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깨 통증이 많이 없어질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운동, 꽃게 운동이라고 하는 걸 해볼 건데요. 양손을 가운데서 이렇게 박수 치듯이 만나 볼게요. 자, 만난 상태에서 여기 허리에다 손을 붙이고 옆으로 벌려 볼 거예요. 이렇게. 자, 벌려보시면 완벽하게 벌려지시는 분도 있지만 선생님, 전 여기에서 더 넘어가지 않아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동작이 몸에 제일 좋게 하려면 완벽하게 어떻게 180도로 뻗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벌리시면 돼요. 자, 갑니다. 양손을 가운데에서 모은 상태에서 그대로 옆으로 벌릴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위까지 왔다 하시면 이때 반드시 어떻게 팔꿈치를 몸쪽에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 상태로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번 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그대로 벌릴 거예요. 자, 벌려서 내가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데까지 벌렸다. 그 상태로 버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갑니다. 자, 벌립니다. 꽃게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팔이 점점 벌어지지 않도록 몸쪽으로 최대한 당겨서.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가운데서 몸쪽으로 최대한 팔을 당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팔 한번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천사 날개라고 하는 이 회전근개와 등 근육을 좀 이완시키는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달고 있듯이 하는 건데 이때는 어깨 높이로 올려주시면 좋아요. 팔을 이 정도 하셔도 되고 더 올리셔도 되는데 최대한 내 어깨 90도에 맞추는 게 제일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쫙 폈다.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동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또 그대로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풀어주시고 어깨도 한 번 들썩 해주시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어깨를 그대로 열어서 자, 벌려줄 거예요. 자, 이때 어깨가 움츠리지 않고 허리가 움츠려지지 않도록 자, 정면 바라보시고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 더 풀어줄게요.
자, 한 번 더 갑니다. 그대로 어깨 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이 우산을 이용해서 어깨에 좋은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산을 이용한 어깨에 좋은 운동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십견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우산도 괜찮고 아니면 막대나 지팡이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우산이나 지팡이 한쪽 끝을 팔로 잡으시는데 이때 팔이 쭉 뻗어져 있어야 돼요. 자, 쭉 뻗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아래쪽을 잡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손을 아래쪽 손에 힘을 줘서 반대쪽을 올려주십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팔이 어디까지 귀 옆에까지 갈 수 있도록 올려주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아래쪽 팔로 반대쪽 팔을 최대한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팔이 이만큼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팔을 올려서 그 어깨의 회전근 전체를 이완시키면서 그 가용 범위를 늘리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대로 올라갑니다. 자, 최대한 내 귀 옆에. 자, 이때 이렇게 머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자, 내리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자, 손을 잡으시고 반대쪽 팔로 쭉 밀어주세요. 어디? 팔은 최대한 내 귀 옆으로. 다시 한번 내려주시고, 자,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쭉 어깨의 가용 범위를 늘리면서 오십견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자, 반대로. 이미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도 운동을 하시면은 오십견이 많이 해소가 돼요. 자, 내리시고 이번에는 그 동작을 반대 등으로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수건으로 하셔도 되고 이런 막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이렇게 잡으시고 반대쪽 손을 아래를 잡으실 거예요. 한쪽 손은 위, 반대쪽 손은 아래를 잡으실 건데 위에 잡은 손에 힘을 주고 얘를 위로 올리실 거예요. 자, 올리시는데 선생님 저는 전혀 못 올리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선생님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시면 돼요. 근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서 그대로 버티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리시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저도 지금 왼쪽 어깨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왼쪽 어깨는 잘 안 돼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 다시 내립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리고. 자,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 한쪽 손을 잡으시고 반대쪽 손은 밑으로. 자, 그대로 밑에 있는 손에 힘을 줘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내리시고. 자, 그대로 위에 손을 잡아당기듯이 밑에 손을 끌고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범위까지 어깨 근육을 움직여서 오십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에 좋은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해볼 건데요. 허리도 무릎과 마찬가지로 좋은 운동보다 나쁜 것들을 먼저 피해 주셔야 돼요. 자, 허리 디스크가 생기거나 허리가 통증이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허리를 구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 디스크가 이렇게 모여있던 디스크가 펴지게 돼요. 근데 펴지다가 내가 더가 버틸 수가 없어 하면 그 가운데가 찢어집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 그러면은 이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허리를 펴주는 동작만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움츠려들어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은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이런 동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하셔서 평상시 동작을 바르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가슴을 좀 내밀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서 있을 때나 걸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허리를 펴신 상태에서 걷거나 행동을 해주시는 게 허리에 먼저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허리에 좋은 운동 시작해 볼게요. 자, 허리에 좋은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운동으로 브릿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볼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누워 있으면 허리 밑에 손을 살짝 댔을 때 약간의 틈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 틈을 없애는 운동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와 등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허리에 약간 들어가는 그 틈을 배 코어의 힘과 그다음에 골반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어와 골반의 힘을 이용해서 틈이 없도록. 자, 다시 한번 제자리. 제가 팔을 들어서 이쪽 부분이 잘 보여지게 해볼게요. 여기 약간 틈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코어와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밀어서 틈이 없도록,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배 위에 손을 얹어보시면 여기가 단단해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그대로 밀어줄게요. 자, 그 상태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 운동은 디스크 환자들도 많이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허리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똑같은 동작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할까요? 무릎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그 동작을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허리와 코어의 힘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원래대로 또 한번 밀어줍니다. 자, 여기 코어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시죠? 허리 근육 강화에도 좋고 등 근육 이완에도 좋지만 의외로 복근을 단련시키는 데도 좋은 운동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밀어주시고, 자, 한 번 더 갑니다. 허리 그대로 밀어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엉덩이를 드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어깨를 바닥에 그대로 붙인 상태, 발바닥을 그대로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만 살짝 들 거예요. 자, 살짝 들 건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무리해서 이렇게 많이 드시면 허리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짝만,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 상태를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내리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밤에 잠자기 전에 이 운동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잠자기 전에 바닥에 딱 편안하게 누워서 허리를 밀고 바로 돌아오시고, 허리를 밀고 바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무릎에 좋았던 운동 있죠? 발끝을 당기고 힘 풀고 또다시 발끝을 당기고 힘 풀고,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 전체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잠에 깊게 빨리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불면으로 고생하신다 하시면 밤에 자기 전에 허리 운동 그리고 무릎 운동을 병행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허리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이번 허리 동작은 메뚜기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자, 이렇게 바닥에 배를 두고 누운 자세로 하실 거예요. 팔은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하셔서 머리 밑에 팔을 두셔도 괜찮고, 양 팔을 몸 옆에 두시고 턱으로 바닥을 짚은 상태도 괜찮습니다. 요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게 좀 더 편하네요. 자, 이 자세만으로도 허리 근육을 많이 풀어줘요. 그래서 이 자세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이완되기 때문에 허리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허리 근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려면 고개를 살짝 들어보시면 돼요. 자, 뭐 무리하게 많이 해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허리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어떻게 고개를 살짝만 팔을 앞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내리고 그대로 고개만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풀어주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고개만 살짝. 과하게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풀어주시고 한 번 더 갑니다. 고개만 살짝. 다시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팔을 위로 해서 이마를 손등에 올리시고 그 상태에서 다리만 살짝 들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리를 과하게 드시면 이것도 좋지 않아요. 어떻게 살짝만 하셔도 돼. 자, 그리고 버티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요만큼밖에 못 들겠어요 하시면 들 수 있는 만큼 살짝만 드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근력 강화를 위해서 많이 추천하는 운동 중에서 이렇게 하는 슈퍼맨 자세,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자세의 운동이 있는데, 요거는 허리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아주 건강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도 권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개만 살짝 들거나 다리를 한쪽 다리씩 살짝 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고양이 자세라고 하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양쪽 손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허리를 말아서 들어갈 거예요. 허리를 말면서 동시에 어떻게 고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자, 다시 반대로 고개를 앞쪽으로 보면서 허리를 배 쪽으로 최대한 밀어줄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허리를 말면서 위로, 고개는 안쪽으로. 반대로 그대로 고개를 정면 보시고 허리는 최대한 아래쪽으로. 한 번 더 갑니다. 그대로 고개를 말아서 안쪽으로. 반대로.
자, 그런데 이 자세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겐 좀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 경우에는 무릎에 푹신한 것을 깔아놓고 하시거나 하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바닥에 붙여보시고 엉덩이를 살짝만 뒤로 내려볼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 전체가 풀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다시 바로 갑니다. 자, 요거는 허리에 좋기도 하지만 어깨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기도 해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더 그대로 내려갑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올라오시고. 자, 허리에 좋은 운동들을 해보셨는데요. 평상시에 우리가 허리에 좋도록 운동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좋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운동이 신전 자세라고 하는 것들을 유지하는 건데요. 방법이 너무 쉬워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허리와 목을 뒤로 다시 내쉬고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신 상태에서 허리와 목과 어깨를 뒤로 다시 한번 바로. 자,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 마지막 동작이 이 호흡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호흡을 하고 허리를 뒤로 하는 동작만으로 허리와 목을 회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에 이완시켜서 풀어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운동의 마지막은 이런 신전 자세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숨 크게 들이마시고 허리와 목을 뒤로 바로.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우리 허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운동의 마무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운동 다 못 외우겠는데 내 몸 전체에 도움이 되는 운동 하나만 딱 가르쳐 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때 제가 많이 추천해 드리는 운동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뭐냐면 팔굽혀펴기예요. 근데 팔굽혀펴기 힘드신 분들 너무 많죠. 맨바닥에 누워서 해도 너무 힘들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해도 팔굽혀펴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벽에다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팔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벽을 맞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굽혀펴기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주의사항은 특별한 거 없고요. 허리를 구부리시면 안 되고 어깨를 최대한 펴신 상태에서 발을 구부리고 바로 펴고 발을 구부리고 바로 펴고 하시는데 선생님 이게 무슨 운동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제가 40대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 운동을 시켰는데 30개 이상만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 날 때마다 내 몸 전체를 단련시키는 전신 운동이다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깨 단련에도 좋고 허리를 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면 전신 운동에 굉장히 좋고 몸 전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이 이 벽 짚고 팔굽혀펴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릎에 좋은 운동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은 허리에 좋은 운동과 마찬가지로 무릎에 좋은 운동보다 무릎에 나쁜 운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고 있지만 가부좌를 틀기도 하지만 그게 무릎에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무릎은 구부리면 무조건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연골 자체가 무릎을 구부릴 때 닳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좋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절대 금지사항이 뭐다?
무릎을 구부리지 말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때도 구부리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무릎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앉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무릎을 구부리지 마시고 하시는 게 사실은 무릎에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리를 할 때 너무 가부좌를 틀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다 뭐냐면 무릎 건강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약간 이렇게 발 하나를 앞으로 해서 무릎이 너무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셔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을 쓰면 쓸수록 연골이 닳아서 아파지는데 무릎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깝게도 무릎 연골에 좋아지는 운동은 거의 없어요. 제가 혹시나 알게 되면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 앞뒤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밑에 있는 근육과 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이 근육들이 대신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야 하는 통증이나 무릎에 가야 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앞뒤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다리를 쭉 하고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자, 우리 몸 쪽으로 무릎 발끝을 당겨 볼 거예요. 자, 몸 쪽으로 이렇게 발끝을 당기시면 여기 장딴지와 허벅지 위쪽이 땅땅해지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리 쪽에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에 가야 되는 충격이 완화되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풀고 자, 그대로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셔서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이제 반대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겨볼게요. 미는 운동보다 이렇게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운동이 무릎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밀어보시고 또 한번 당겨볼게요. 저도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운동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자, 또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리 한번 풀어주시고 손도 한번 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허벅지와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다리 근육 전체를 이완시키는 운동인데 자, 어떻게 하시냐면 너무 간단해요. 발끝으로 박수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건 내 나이 곱하기 이만큼 치시는 게 좋대요. 내 나이가 50이면 100번을 쳐야 되니까 너무 많이 쳐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치시는데 자, 이때 주의사항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무릎을 최대한 펴서 가볍게 쳐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발끝으로 박수를 치는 동작은 다리 근육 전체를 풀어줍니다. 선생님 저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다리 근육이 땡겨요. 하실 그런 때 발끝 박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다리 근육 전체가 다 풀리기 때문에 다리 통증도 많이 없앨 뿐만 아니라 다리의 붓기도 굉장히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하는 게 좋다고요? 내 나이 곱하기 이만큼. 그래서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자, 이렇게 다리를 풀어주실 때 심심하시면 노래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서 하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리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리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무릎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무릎에 좋은 세 번째 운동은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는 운동인데요. 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안 입는 바지 약간 좀 탄력이 있는 거면 좋아요. 혹은 탄력 밴드라고 해서 요가 밴드가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하시면 좋은데 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끝에다가 옷이나 아니면 수건, 밴드들을 이렇게 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내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뒤쪽이 쫙 늘어나고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 상태로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발끝에
걸쳐서 최대한 내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내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운동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최대한 펴질 수 있도록 내 몸 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발바닥 가운데 옷이나 탄력 밴드를 걸치시고, 자, 그대로 쭉 뻗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리시고 한 번 더 갑니다. 자, 그대로 쭉 뻗어서 몸 쪽으로 당겨주세요.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자, 그대로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을 반복해 주시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강화가 돼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실버 요가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우리가 기본 동작도 해보았고, 무릎에 좋은 동작, 허리에 좋은 동작, 그리고 어깨에 좋은 동작까지 다양한 동작들을 해봤는데, 통증이 있거나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오늘 배웠던 동작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깨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우리 실버 요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요가 동작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회복하시고 건강하신 하루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